이재명 대 윤석열 양강 속에 상승세를 탄 홍준표 후보. 저희 MBN이 대선 주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는 여권 1위 이재명 후보, 야권 1위 윤석열 후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자, 이번 세 번째 조사 결과 봤더니요. 윤석열 후보가 37.1%, 이재명 후보가 33.3%로 두 사람의 표차가 3.8%포인트. 자,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 조사 모두 오차 범위 내였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누가 더 앞선다, 뒤처진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여전히 접전을 이루면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부분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이번 MBN 여론조사에서 특히나 이 야권의 후보 선호도 조사가 상당히 눈길을 끌어요. 네, 맞습니다. 범야권 후보들만 모아서 한 이 여론조사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눈에 띄는 게 1위 주자보다도 바로 2위 주자입니다. 바로 홍준표 후보인데요. 20.9%의 지지율이 지금 2위로 나타나 있죠. 제 기억에 이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지지를 받은 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1위인 윤석열 후보랑 불과 7.7%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범야권 주자들을 보면 이 윤석열 후보의 1강 체제가 굉장히 확고했었는데 지금 이번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윤석열, 홍준표 이 양강 체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홍준표 후보의 이 파죽지세, 이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그러면요, 이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석, 전망 중에 이 하나긴 합니다만 이 정치권에선 보수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여권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대항마로 홍준표 후보를 좀 지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현재까지 지지율로 봤을 때 여권 후보로는 이재명 지사가 이 부동의 1위죠. 그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본선에 실제로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이 보수 쪽 유권자들이 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상대방인 이 이재명 지사랑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일까를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홍준표 후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통상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음식의 비유를 하면 이 불닭맛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닭맛이요? 네, 근데 이 이미지, 이 불닭맛에 대항할 그럼 야권의 불닭맛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레드홍, 홍준표 후보다라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재명 지사 어떤 저돌적인 면, 다소 이제 거칠지만 굉장히 강한 추진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정치 신인보다는 좀 노련하지만 거친 말에 또 거칠게 바로바로 맞대응하는 이 홍준표 후보가 더 이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건데 이런 분석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이 선전을 하기 때문에 또 이재명 지사를 지금 꾸준하게 비판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덕을 보는 형국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가 일전에요. 추석 전에 이 지지율이 역전되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지지율 추세 또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갑니다. 더불어서 홍준표 후보를 뒤쫓는 후보도 있습니다. 바로 3위 유승민 후보 얘기인데요. 이동석 기자, 유승민 후보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았죠. 네, 맞습니다. 유승민 예비후보 대선 어제 출마 이후에 첫 행보로 자신이 의원 생활을 했던 대구를 찾았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서운함을 뒤로하고 대구의 아들임을 강조했는데요. 유승민의 손을 잡아주길 기대한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감히 예측하건대 홍준표가 윤석열을 따라잡고 그다음에 유승민이 홍준표를 따라잡아서 결국은 유승민이 11월 9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될 거다. 영남 보수층에서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아주 짧은 기간에 10% 20% 올라가는 거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의 아들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뭔가 부끄러워할 그런 정치를 한 번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해가 쌓이고 서운한 감정이 쌓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네, 유승민 예비후보 어제 대선 출마한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유승민 예비후보는 홍준표가 윤석열을 따라잡고 그리고 유승민이 홍준표를 따라잡을 것이라면서 한껏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유 예비 후보는요, 오늘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각자 따라 붙으면서 지금 1위 싸움도 치열하고 2위 싸움도 치열하고 참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데 이 기자, 조금 전에 이제 유승민 후보 발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동안 오해가 쌓이고 서운한 감정이 쌓인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 홍준표 후보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 번 배신해본 사람은 언제나 또 배신한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과연 홍준표 후보, 이 배신자라는 사람,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네, 홍준표 예비 후보, 유승민 예비 후보가 오늘 대구를 찾은 하필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배신해본 사람은 언제나 또 배신한다. 즉, 유승민 예비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한 건데요. 정치권에선 홍준표 예비 후보가 과거 당대표 시절 인맥이 윤석열 캠프로 합류한 것에 대한 울분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야권 대선 주자로 출마한 윤석열 그리고 최재형 예비 후보를 겨냥하는 등 홍준표 예비 후보의 배신자 프레임, 계속해서 야권 후보들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배신자라는 단어 상당히 어감은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동석 기자 설명대로 지금 여러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죠. 홍준표 후보가 배신자라고 딱 지목한 대상 누굴까요? 뭐 다 여러 명을 아마 지목을 한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야권 경선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 후보들 간에 이제 각축전이 저는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도 저는 그런 컨벤션 효과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경선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예전에 출마했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확실히 여권 후보를 겨냥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이 선거라는 게 야권 지지자를 가지고 선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 전체를 하는 거니까. 아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꾸준히 당을 지켰다. 예를 들어서 당의 보수의 어떤 그 근간을 계속 지켜왔다는 측면에서 자신의 어떤 이 배신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라든지 최재형 그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 정권에 몸담고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분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배신했기 때문에 또 이제 배신할 것이다라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예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원내대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사실은 이제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그 당을 탈당해서 네. 바른정당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배신론, 그러니까 이 배신론은 전측을 다 상대를 하는 거죠. 나는 중심에 지키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다 배신해 봤기 때문에 또 배신한다. 이런 이제 배신 프레임을 걸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제 지금 지금 싸움 자체는 일단 집안 싸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지지층 상대로 해서 누가 더 확실한 보수의 대변자가 될 것이냐, 이걸 겨냥해서 일단 싸우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결국 경선 국면이고, 지금 뭐 민주당이 친문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구애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지금 야권 경선에서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중도 확장에 나서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즉 야권 지지자들 상대로 했을 때는 저 정도의 어떤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 지지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1위 싸움 그리고 2위 싸움 앞으로 진행될수록 더욱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여권 소식도 보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재명 지사요. 얼마 전에 이제 황교익 씨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으로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또 경기도 산하기관 인사 관련해서 또 논란이 또 불거져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에 이 경기도 산하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정모 씨가 취임했는데 이 정 씨를 두고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 이종건 씨 고문치사 사건의 가해자로 지금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 공모를 통해서 저 자리는 선출이 되고 경기도지사가 임명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 씨가 지난 1997년 이 한 총련 산하의 남총련 의장이었을 당시에 20대 시민 이종건 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서 폭행을 해서 사망하게 한
고문치사 사건의 가해자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정 씨는 지난 2002년에 이 사건으로 만기 출소를 하고 이후에 특별사면 복권됐고요. 이후에 더불어 광주연구원 사무처장과 경기도지사 비서관 등을 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정 씨는 논란이 일자 사표를 제출을 하기는 했지만 현재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하다 이 고문치사 가해자가 이 상임 임원 이사로 임명이 되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윤 전 총장 측은 이재명의 인사에 이제는 분노가 아닌 슬픔과 자괴감마저 든다라고 밝혔고, 원희룡 전 지사 측은 이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을 산하기관에 임명하더니 또다시 비상식적인 인사를 강행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동석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도 불거지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이재명 지사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각종 소송에 휩싸인 바 있는데요. 당시 유명 로펌 변호사 등 30명은 이재명 지사의 소송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일부 변호사들은 무료 변론에 나서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일부 무료 변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공직자 신분은 맞지만 개인 사건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 언론에 따르면 권익위원회의 말은 달랐는데요. 공직자 신분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무료 변론은 유무형의 경제이익에 해당된다고 전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직자가 무료 변론을 받은 것만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권익위는 해석한 건데요. 하지만 권익위는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식적인 유권 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민주당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순회 경선을 시작합니다. 자, 1위가 되기 위한 여러 각 캠프, 후보들의 캠프 어떻게 전략을 짤지 이 순회 경선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